자, 그 스레드의 라이프 사이클, 스레드의 상태 제어를 해주는 그 메소드들. 그 이제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이 있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들, 그 슬립이라든지, 뭐 일드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슬립은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스태틱 메소드예요. 정적 메소드. 그러니까 스레드 클래스, 그러니까 스레드 닷 슬립 하면은 그대로 호출할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정적 메소드고, 그래서 이거는 실행 중인 스레드를 일정 시간, 그 스레드의 파라메타로서 그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 시간만큼 정지시키고 싶을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런어블 상태에서 타임드 웨이팅 상태로 상태 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레드는 런어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슬립은 그 런어블 상태하고 그 타임드 웨이팅 상태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슬립 하면은 이제 이 타임드 웨이팅 상태로 갔다가 요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 상태로, 즉 타임아웃 되면은 요 상태로 런어블 상태로 가는 요 두 개의 상태를 이동시키는 게 이제 슬립이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툴킷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툴킷은 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B라는 메소드인데, 그래서 툴킷이라는 그 쪽에서 get default toolkit. 그러면 이제 디폴트 툴킷을 만들어 툴킷 객체를 만드는데 자바가 지원해주는 이제 디폴트 툴킷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BB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BB는 그 컴퓨터한테 벨 소리를 울려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삐삐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에서 이제 0부터 9까지 해서 10번 for loop을 돌게 되죠. 그래서 툴킷에 빕 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스레드다 슬립 하고 3초 동안 쉬었다가 또 다시 또 for loop 가서 또 빕 소리 내 가지고, 이게 실행되면 그 빕 소리가 빕 한번 났고 빕 또 났다가 요 간격이 3초예요. 3초마다 한 번씩 빕 하면서 이게 10번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런 그 슬립이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모든 메소드에서는 다 트라이 캐치 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럽트 메소드를 스레드가 호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얘들은 트라이 캐치 문에다가 집어넣어줘서 인터럽트 디셉션이 발생하면은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걸로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는 메소드와 다른 스레드를 강제 종료하는 건데, 이게 이제 스레드가 제공해주는 인터럽트 메소드를 쓸 수도 있고, 이걸 쓰기 싫다 그러면은 어떤 플래그 정보를 플래그라는 건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불리한 정보 그 데이터예요. 그건 인터럽트를 안 쓰고 이런 특별한 그 불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플래그를 하는데, 이런 플래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스레드가 종료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종료하는 경우예요.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런 메소드가 그냥 끝나는 경우에 종료돼서, 그러니까 리턴을 해주든 아니면 종료가 되든, 그래서 런 메소드가 종료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타 스레드에서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인터럽트라는 메소드예요.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타이머 스레드라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구현한다 하셨을 때 런 메소드를 이제 스레드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 가지고 무한 루프를 도는데, 추르니까 무한 루프 돌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을 n 값을 출력하면 제일 처음에 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n을 하나 증가시키고 1000ms 동안 슬립해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슬립하고 있다가 또 다시 가서 또 찍으면 0, 1, 2 하고 이제 찍어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요 타이머 스레드를 생성해 가지고 스타트 시켜놓고 실행 스타트 시키고 뭔가 이제 뭐 하다가 실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타이머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그 타이머 스레드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타이머 스레드를 강제 종료시키겠다. 인터럽트를 시키면은 얘가 이제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럽트 메소드는 여기를 실행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그 system.out.println n 플러스 여기 실행하는 동안에 인터럽트 메소드가 걸리면은 종료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대기 실행 그 일시 대기 상태 있을 때만 이 인터럽트를 받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려도 여기는 그냥 실행해서 넘어오다가 결국 슬립 상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상태에 인터럽트를 먹어서 여기서 이제 캐치문으로 가겠죠. 캐치문으로 가서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해서 리턴해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이 스레드 그냥 종료돼 버려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인터럽트는 요 발생한 순간에 이게 요 캐치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시 대기 상태에 있을 때만 요 인터럽트가 적용돼서 받아먹어서 그때 캐치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 012 언제까지 찍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언제 인터럽트를 걸었느냐, 뭔가 실행하다가 이걸 걸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0 찍고 인터럽트 걸려서 끝날 수도 있고 012까지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어디까지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죠. 실제 실행해 봐야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는 interrupted라는 메소드가 또 있고 is interrupte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interrupted라는 메소드는 thread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정적 메소드인데 이게 다 불리안입니다. true와 false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즉 interrupt가 지금 걸렸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is interrupted도 똑같이 interrupt가 걸려 있는 상태냐는 그거를 알려주는 그 true와 false로 알려주는 그 메소드인데 is interrupted는 정적 메소드가 아니고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thread 클래스가 이제 run 상태에서 객체화 됐을 때 이 is interrupted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is interrupted 호출된 상태에서 interrupte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호출하면은 true를 리턴해주고 is interrupted를 호출해도 true를 리턴해줍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데서 타이머 thread, extend thread 만들어 가지고 run 메소드에서 while loop를 돌면서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죠. interrupted thread, 얘 이제 interrupted는 이 thread의 정적 메소드니까 thread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interrupted 걸렸냐. 그래서 interrupt를 누가 걸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일시 대기 상태는 없죠. 그러니까 걸려 버려요. 그걸 걸리기 때문에 interrupted가 이제 추루가 돼 버리죠. 추루가 되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이 while loop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un이 종료하게 되죠. 이제 이런 interrupted를 쓸 수도 있고 이제 is interrupted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은 아까처럼 thread가 실행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interrupt가 실행되면 interrup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단 펜딩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일시 정지 상태가 이동하게 되면 그때 가서 비록 interrupt exception이 발생한다. 아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가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니면 인터럽트 발생은 그 펜딩 돼 가지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레드 해 가지고 new thread 테스트 스레드는 new thread 해 가지고 파라메타에다가 여기다가 스레드화 시킬 객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익명 객체입니다. 이 익명 객체는 그 어떤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객체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주고 할 때 그 매개 변수 그 익명 객체에 참조 변수를 넣어줘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뉴하고 만들어 놓고 파라메타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쓰고 끝날 거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생성하는 건 좀 오버헤드죠. 그러니까 아예 한 번 쓰고 끝낼 거면은 직접 스레드화 시킬 객체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런 메소드를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런 메소드 코드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랬죠. 간단하게는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매개 변수 들어가고 요게 이제 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행해야 될 코드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함수형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run이라는 메소드가 보면은 그 런어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런 메소드가 있고 또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하니까 스레드가 부모 클래스에서 여기서 부모 클래스를 적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런 메소드를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구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런이라는 메소드는 보면 무인수죠. 무인수가 없고 여기다 그냥 코드를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이제 람다 오퍼레이터고 화살표가 그래서 중괄호를 치고 이게 이제 런 메소드를 구현한 거예요. 런 메소드가 이제 여기 thread 슬립을 호출하니까 여기서 try 문을 집어넣고 요거 이제 while 문으로 다 돌리는데 무한 루프죠. true하고 이제 슬립 1000ms니까 10초죠. 10초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하면 인터럽트 익셉션 하면 이제 요걸 실행하게 되는데 그래갖고 테스트 스레드 스타트 이러면 이제 테스트 스레드를 다 스타트하면 요 스레드가 이제 실행 이게 스레드화 된 거니까 실행 들어가 버려요. 실행 들어가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인터럽트 실행하면은 얘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하면은 인터럽트 익셉션 2가 발생하면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system.out.println에서 포맷에서 current thread is interrupted. 이 현재 current thread가 interrupt 됐니? 즉 interrupt 걸렸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이제 이걸 찍어라 불리언을 찍으라는 건데 thread.current thread에 is interrupted. 이제 current thread라는 메소드를 thread가 제공해 주는데 그게 지금 interrupt 된 걸렸냐? 걸린 상태냐? 그래서 이게 true 아니면 false를 찍을 겁니다. 자, 이런 system.out하고 그리고 나서 요 exception 캐치문 안에서 try 캐치문 안에서 인터럽트를 또 걸어요. 인터를 또 걸고 그리고 나서 is interrupt를 한번 찍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찍을 거냐? 이게 true를 찍고 혹은 false를 찍을 거냐? 얘는 뭘 찍을 거냐? true와 false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세요. 뭘 찍을 건가? 아마도 여기는 true를 꽂고 여기는 false를 찍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터럽트 메소드를 이건 쓰고 싶지 않다. 그 트라이 캐치문 같은 거 쓰다 보니까 나 싫다 그런 거. 그 다음에 is interrupted라든지 이런 거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플래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불리한 변수를 나타내는 불리한 타입의 변수를 나타내는 이제 이런 플래그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thread A가 thread B에 stop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플래그를 true로 만들면 스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thread B가 그 플래그를 체크해 가지고 스스로 종료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걸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타이머 thread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 주고 그 대신에 얘는 이사구에 스탑 플래그라는 이제 플래그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에는 이제 스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alse를 초기화 시켜 주고 set stop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요 스탑 플래그를 집어넣어 주면 요 스탑 플래그 값을 스탑 플래그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가 이제 run 메소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걸면은 이제 뭐 슬립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인터럽트 걸리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그런 거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그 이제 타이머 스레드를 생성해주고 스타트 시켜주면 이제 런 상태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좀 실행한 다음에 스레드에다 set stop이라는 것을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set stop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이 스레드에 그럼 요걸 호출해서 요거를 true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스탑 플래그가 true로 바뀌겠죠. 그러면 요 run 메소드가 보면은 스탑 플래그가 true가 아니면 이제 이걸 해주는 거예요. 화면에 카운트 값을 계속 0, 1, 2 뭐 이런 게 뭐 찍겠죠. n을 찍으니까. 근데 이제 스탑 플래그가 true가 돼버리면 이 전체는 false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게 false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set stop에서 스탑 플래그를 true로 세팅하면은 얘가 스탑 플래그를 체킹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방식.
이렇게 해서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 메소드를 안 쓰고 자기가 어떤 불리한 값을 스레드 안에 집어넣어서 그 값을 체킹해 가지고 그 스스로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좀 인터럽트 같은 거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방식 쓰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더 유용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조인이라는 메소드는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조인으로 해서 무인수로 하는 거는 끝날 때까지고, 조인을 하고 여기다 시간을 넣어주는 게 있었죠. 롱 타입의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럼 요 시간만큼만 기다렸다가 그 시간 안 오면 나 스스로 끝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레드 A가 있고 스레드 B가 있을 때 그 스레드 B를 얘가 스타트 시켜주고, 스레드 B를 어디선가 스타트 시키고, 요건 스레드가 아니고 스레드 B겠네요. 스레드 B 점 조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이제 스레드 B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딱 하고 나서 스레드를 B를 스타트 시켜놓고, 그럼 얘가 런 메소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스레드 B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얘가 스레드 B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스레드 점 조인, 스레드 B 점 조인 해가지고 B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돼서 B가 끝나면 얘가 이제 다음을 실행하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도 순서 제어할 수 있죠. 시퀀스 제어를 할 수 있죠. 얘는 이제 상태 제어는 그냥 상태 제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시퀀스 컨트롤하는 종으로 조인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ome thread extens에서 thread이고, 얘는 이제 some thread에서 또 합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run 메소드 보면은 1부터 100까지의 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some thread는 동작하면서 먼저 get some 메소드, set some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run은 이제 얘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면서 thread가 돌고 있고, 메인 thread는 그 some thread를 생성하고 요 thread를 생성해주고 스타트 시켜버리죠. 스타트 시키고 그 얘는 그냥 some thread 다 조인을 해버려요. 항상 이 thread가 호출하는 메소드는 try catch block and라고 했죠.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me thread 점 조인 해주면 이제 얘는 스타트 시켜놓고 얘는 그냥 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을 실행하게 돼요. 그럼 이제 system.out.println에서 1부터 100까지 합은 some thread get some. 그래서 요 get some을 구하면은 요 some 값이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값이 바뀔 테니까 그 값을 리턴한 값을 여기다 찍어줘서 이제 아마 5050을 찍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래서 메인에서는 요걸 스타트 시켜놓고 얘는 이제 자기가 1부터 100까지를 구하지 않고 다른 스레드를 생성해서 그 스레드한테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 올 때까지. 이게 좀 게으른 메인이죠. 자기가 그냥 하면 될 텐데. 근데 이건 스레드 테스트, 조인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인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조인을 실행하지 않으면. 조인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 스타트 시켜놓고 여기 그냥 끝내버려 일로 가버려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에서 1부터 100까지 합원해놓고 some thread get some 하면은 뭘 찍을까요? 몰라요. 1까지 하다가 끝날 수 1 더하기 2 더하기 하다가 1 더하기 2에서 끝났다면 3을 찍을 거고 3까지 더했으면 6을 찍을 거고 얼마를 찍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이거를 해서 이걸 실행하는 동안에 얘 스레드가 얼만큼 동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 조인을 실행할 때하고 조인을 안 할 때 값을 얼마를 찍을 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iel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yield라는 메소드는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한다고 그랬죠. 이런 yield라는 건 이제 어떤 때 보통 쓰냐면, 지금 이 일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즉 무의미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고, 이건 뭐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하고 자신은 실행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업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런상 메소드에서 무한루프를 돌면서 워크가 추우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스레드를 실행하는 거고,
워크가 폴스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이제 대기 상태로 갈 테니까 나와 우선순위가 같은 놈한테 실행할 놈이 있으면 그건 네가 실행해라 하고 실행을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CPU 스케줄러가 그러면 딴 놈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그 이제 예를 보면은 자, 그 일드 테스트라는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요 일드 테스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클래스가 있고, 얘 이제 메인에서 스레드를 두 개를 생성하죠. 스레드 A와 스레드 B 두 개를 생성해 가지고 요 스레드 A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각각 그 이 스탑 플래그를 쓰고 워크 플래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커는 초기에 이제 일을 한다 해서 true로 해주고, 스탑은 이제 초기 값으로 false.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안 쓰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스탑 플래그가 이제 true가 아니면 이제 아닌 동안 계속 돌아가라는 얘기죠. false인 동안 계속 이제 돌게 되겠죠, 스탑 플래그가. 그래갖고 워크가 true면은 thread A 작업. 그래갖고 워크가 이제 true가 아니면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해서 양보하는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은 런 메소드는 둘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thread A냐 thread B만 다를 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thread A를 스타트 시키고 thread B를 스타트 시키면 현 상태에서는 thread A와 thread B가 모두 지금 두 개가 실행되고 있죠. 이 상태는 thread A와 thread B가 이제 둘 다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thread A 작업. 자, 그래가지고 try면 이제 슬립을 하죠. 3초 동안 이제 3초 대기를 하죠. 그리고 인터럽트가 없으면 이제 여기로 와서 thread A 워크를 false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thread A의 워크를 false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워크를 false로 만들면 요 이제 워크가 아니니까 일드 나는 이제 쉬겠다. 그러니까 thread A 워크를 false로 넣기면 thread A는 이제 thread B한테 일드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G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thread A만 thread B만 thread A가 이제 워크를 false 시켰으니까 thread B만 실행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3초, 이거 READ입니다. 3초 대기하고 있다가 thread A 워크를 이때는 true로 만들었어요. thread A가 아까 false로 했는데 다시 true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워크가 true가 되니까 어떻게 다시 또 돌겠죠. 다시 도니까 이때는 thread A와 thread B가 또 동시에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thread sleep도 3초 있다가 thread A 스탑을 true, thread B를 스탑 시켜 true를 스탑을 true로 시키면 얘도 종료되고 얘도 종료돼서 이때는 도는 스레드가 하나도 없게 됐죠. 이제 스텝 플래그를 위해서 그 종료시키는 거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일들을 이제 쓰므로 인해서 이렇게 스레드 돌고 있는 상태들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돌다가 하나만 돌다가 또 두 개 다 돌다가 이런 식으로 스레드 상태를 바뀌어주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얘기할 게 있다면은, 이제 이 스레드라는 게 병렬 처리를 위해서 좋긴 좋지만 이 스레드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은 이 스케줄링에서 오버헤드가 무지하게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번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죠. 이 웹서버 같은 경우에 그 클라이언트가 붙게 요청 들어가면 각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스레드가 이게 10,000명이 들어오면 스레드 10,00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스레드가 10,000개가 만들어지면 이 서버가 스레드를 서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버헤드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 오버헤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어요.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는데, 스레드 풀이라는 거는 스레드를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인데 이 스레드 여기서 일정 개수의 스레드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일정 개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이 스레드 앞에 이제 큐를 하나 둬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서버에서 요 들어오는 요청에 맞춰서 이 스레드 하나를 배당시켜서 여기 각 그 클라이언트에다 배당을 시켜줘요. 배당을 시켜주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왜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100명인다 할 때 스레드를 한 20개만 만들어 가지고 이 100명을 서비스해 주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웹에다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해서 하루 종일 이 웹하고 접속해서 뭐 정보를 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하다가 좀 이따 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도 한 대 피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쉴 경우가 생기죠. 그럼 그때 그거를 위해서 스레드가 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스레드는 다시 이 스레드 풀로 가가지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그것을 맞춰서 또 스레드를 배당해 줍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또 쉬고 이런 게 발생하면 그런 스레드는 또 다시 스레드 풀로 집어넣어서 그 다른 클라이언트에 접속시켜 가지고 스레드를 동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클라이언트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클라이언트 수만큼 스레드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실질적인 클라이언트 수보다는 스레드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데, 이제 자바에서도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주는 클래스가 뭐냐면 엑스큐터 서비스라는 클래스예요. 그 엑스큐터 서비스에서 이제 엑스큐터 서비스에서 뉴해서 엑스큐터 서비스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 스레드 풀에 들어갈 스레드 개수를 여기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매개 변수로 생성자에서. 그럼 여기 20개 하면 이제 스레드 풀에는 20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공간을 가지게 되고, 이제 스레드 20개가 넘어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풀로 20명이 다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들어오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접속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키보드 치는 속도도 상당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수보다 좀 훨씬 적은 수의 스레드를 가지고도 그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게 보통은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레드 풀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응용에서 이런 웹서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스레드 풀을 사용해서 스레드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 보통 이제 서버 쪽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레드에 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너릭이라는 걸 갖고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